FC를 설명할 수 있다. IMU를 설명할 수 있다. IMU를 구성하는 센서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요, FC를 통한 드론 제어 원리, IMU 구성 센서, 가속도 센서와 각속도 센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학습 전에 생각해 보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 시간에서 제가 FC는 뭐라고 설명을 드렸을까요? 그리고 제가 쉽게 이해하시기 위한 그런 비유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FC가 무엇이었지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저번 교시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IMU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러한 IMU는요, 어떤 센서일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IMU를 구성하는 센서들은 어떤 센서들이 있었나라고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전교시의 마지막에 학습하셨던 부분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요, 드론은 전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제어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FC하고 IMU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봤고요. 자, FC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잘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이제 복습 차원에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한번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개념들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FC는요, 플라이트 컨트롤 또는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지저귀 센서, 기압 센서 등 안정적인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센서의 집약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현재는요, 다양한 FC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장르에 따라서 드론이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요, 탑재되어 있는 FC도 다릅니다. 그리고 FC의 반응 속도, 성능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그냥 제품 이름이다, 모델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FC요. 그래서 다양한 FC들이 시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손쉽게 기체의 반응성 등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요, FC 세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착만 하면요,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FC라는 하드웨어를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용이나 방지용으로 주로 많이 쓰였던 기체를 이제 메인 프레임 상판을 뜯었을 때 이렇게 내부가 나오는데요. 이 내부를 보시면 생각보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접했을 때 무인 헬리콥터를 처음 접했었던 그러한 세대인데요. 대부분 분들은요, 이제 드론이 각광받는 시대다 보니까 주로 멀티콥터를 통해서 드론을 인식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헬리콥터하고요, 멀티콥터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이 구성이 이렇게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멀티콥터는 이렇게 뜯었을 때 심플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드론을 무인 비행체로서의 드론을 접하셨을 때 진입 장벽이 낮은 거고요.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뜯으면요, 이 구성 원리 구동 복잡해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흔히들 쉽게 저렴하게 구매해서 쓸 수 있는 무인 비행체로서 드론으로서 멀티콥터가 각광받고 있고, 그래서 FC 역시요, 무인 멀티콥터에 맞는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네요. 자,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FC 모델들인데요. 우리는 무인 비행체로서의 드론에 들어가는 FC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걸 보시는 거고요. 일종의 제어 장치이기 때문에요. 고정익 또는 회전익, 그리고 회전익 중에서는요, 헬리콥터 또는 멀티콥터 이렇게 분류해서 세분화되어 있는 FC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픽스호크라고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이러한 FC가 사실은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무인기 제조 업계에서도요, 이러한 픽스호크 FC를 많이 참고해서 이제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픽스호크는요, 연관되어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고정이기면 고정이익, 회전이기면 회전이익, 그 중에서 뭐 V톨이면 V톨 이렇게 따로 세팅할 수 있는 소스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개발하시는 분들도 활발하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FC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요, 뭐 레이싱 필요해서 이제 드론으로 레이싱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외에 산업 분야에서 특수 목적용으로 이제 드론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별도의 FC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던 겁니다. 이 도표만큼 이제 제 능력상 이제 가장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고 싶은데요. FC가 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래서 조종기가 신호 보내네요. 그러면은 FC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수신기가 신호를 받겠죠. 그래서 수신기가 받은 신호를 FC한테 전달을 해주면요, FC가 계산합니다. 미분, 적분, 함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각각 센서들이 연동돼서 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FC가 최종 판단으로 변속기한테 신호를 주죠. 그러면은 변속기는요, 그 신호 관련해가지고 명령받아서 모터를 알맞게 회전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예요? IMU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러한 센서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IMU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퀴즈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시고 나서 푸셔야 되는데요. 그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IMU는요, 약자 한번 보실게요. Inertial Measurement Unit입니다. 참고로 우리 드론에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 심지어 차량, 특수 차량, 특수 장비 이런 데에도 IMU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개념은요, 드론에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도 유도체라던가 우리 로켓, 그 다음에 모든 비행체에도 당연히 IMU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요, IMU 뜻이 직역을 하면 관성 측정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성 측정 장치라는 우리 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를 영문명 줄여서 IMU라고 부르고요. IMU의 약자 뜻은요, Inertial Measurement Unit이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시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에 제가 낸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관성이라는 건 뭔가요? 물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키워드가 나오죠. 그래서 이동체의 속도, 방향, 중력 등을 측정 및 제어하는 그러한 장치가 됩니다. 이게 필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요, 몸의 평형, 균형 감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형이나 균형 감각을 우리가 사람이 인지해 주는 것처럼 각각의 센서들이요, 이렇게 FC한테 IMU로서 구성이 되어서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심플하게 풀이해드리면요, 가속도 센서하고요, 각속도 센서, 지자기 센서가 합쳐져서 IMU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산업 분야 전반에서 쓰이는 IMU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전류를 통해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 방향 한번 보시죠.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고 여기도 화살표 되어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롤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뭐죠? 피치. 자, 그래서 선행학습 잘 하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딱 떠오르시는 게 있죠. 비행체의 특성 부분에서 저하고 학습을 하셨을 때, 그죠? 롤, 요, 피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방향 말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동하는 이동체의 균형, 평형을 관장하고 도움 주는 센서이기 때문에 IMU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도요. 그죠? 그런데 이거랑 똑같이 생겨 있는 IMU 모델이 드론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드론은요, 요거 사실은 산업 분야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사진, 부품을 IMU를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는요, 같은 기능을 하는 IMU지만 엄지손가락만한 거,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새끼손가락의 절반 정도 크기에 되어 있는 그러한 IMU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많이 좋아졌죠. 날아다니는 무인 비행체는요,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야 되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기능, 고성능으로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부피 무게를 키우는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전자식 IMU 좀 더 작은 걸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이러한 일반적인 산업용 IMU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사진은 제가 첨부해 봤고요.
자,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갑자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교수님 저게 무슨 말이에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가능? 저게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습하시는 분들이요. 스마트폰 바로 옆에 두고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쉽지만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 되시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요. 이 IMU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증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만 일단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양해 드리고요. 대신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는요. 캡처해 놓은 거를 같이 띄워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안드로이드 대부분 버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화, 그죠? 지인분들한테 전화하는 그 번호 입력 화면으로 들어가셔서요. 자, 별 누르시고 샵 누르시고 숫자 0 누르시고요. 바로 다시 별 샵 누르면요. 관리자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면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여기도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센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이 센서가 어느 분들은요. 여기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센서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는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숫자가 계속해서 변동되실 거예요. X, Y, Z축 관련해가지고 막 위치 신호라던가 변화, 이런 거 정보가 계속 숫자가 바뀌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센서의 이름이, 자, 뭐죠? 악셀러로미터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바로 가속도 센서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바로미터 센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기압계입니다. 우리가 고도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자이로스코프 센서라는 게 또 있네요. 그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각속도 센서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마그네틱 센서 또는 마그네틱 콤파스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명칭 보이시는데요. 이게 바로 지자기 센서입니다. 그죠? 그 외에 드론하고 상관없는 핸드폰에는 꼭 필요한 이러한 센서 하나가 뭐예요? 예, 우리가 손으로 스마트폰 쓰시니까 터치죠? 예, 그거 관련된 거니까 이건 무시하셔도 돼요. 예, 자, 그래서 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러한 각각의 센서들, 그 다음에 IMU를 구성하는 세 가지 센서 외에 바로미터까지, 기압계까지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이버 길찾기라던가 내비게이션 같은 어플 쓰시죠? 네. 이러한 IMU하고요.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능을 쓴다. 그리고 드론도 동일하다라고 인지를 해주시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 스마트폰은요. 일단은 뭐예요? GPS 센서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 관련돼 가지고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가시고 싶으신 목적지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내비게이션 어플을 통해서 하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계시는 데가 A라고 할게요. 가고 싶은 데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A하고 B 사이 위성 신호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뭐예요? 좌표는 A하고 B를 위치를 특정할 수 있고 그다음 뭐예요? A에서 B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 그죠? 소요 시간. 우리가 그래서 예상 도착 시간이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어플을 통해서 미리 확인 가능하시죠? 네, 그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들고 직접 도보로 걸어 다니셔가지고 이동하시는 경우가 있고 차량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순간순간 이동하는 속도가 각각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다르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동하는 이동 속도, 자, 뭐죠? 요거 가속도 센서가 측정을 해서 다시 내비게이션이 확인을 했었을 때 아 지금 현재 이 정도 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예상 도착 시간도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자이로스코프 갈게요. 자이로스코프는요 쉽게 말하면요 이 균형 잡아주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좀 더 깊게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자이로 센서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요거는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화면을 영상 유튜브 같은 거 보실 때 지금 학습하고 계시는 이런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보통 세로로 보시면 화면이 작죠. 네, 그래서 옆으로 기울이시면요 기울었다라는 거를 스마트폰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기울었으니까 뭐예요? 화면은 다시 균형을 잡자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이 각속도 센서인 자이로스코프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정 방향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 한마디로 뭐예요?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현재 가고 있는 위치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지자기 센서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나침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도요 드론에 들어가는 IMU 구성 심지어 이 기압계랑 동일한 것들 이렇게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요 실제로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따로 단자 부분에다가 우리 조종기, 송신기가 보내는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수신기를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만 조금 뜯어가지고 구조를 바꿔서 변속기하고 모터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GPS 센서는 스마트폰에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요, 드론으로 개조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네. 심지어 뭐예요? 우리는 스마트폰이 현재 카메라 안 달려있는 스마트폰은 없어요. 네. 그래서 날아다니는 플라잉캠으로서, 네. 원활하지는 않지만 일단 스마트폰을 드론으로 개조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센서들이 이렇게 동일한 센서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가속도 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학습하시면서 방금 이 관리자 모드 핸드폰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방법은요, 그냥 뒤로 가기 계속 누르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자, 가속도 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죠? 영어로는 액셀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중에 추후에 드론을 깊게 학습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시는 분들은요, 한글 명칭하고 영문 명칭을 반드시 동일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속도 센서는요, 액셀러로미터입니다. 요즘은 차량에도 다 들어가죠. 전자식으로 요즘 차량들은 다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가속도 센서는요, 이동 관성을 측정을 해서요, 속도 및 현재 가속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감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가속도 센서가 있어야지 우리 드론도요, 뭐예요? FC 스스로가 현재 조종자가 나한테 신호를 준 대로 난 이행을 하는데 그렇게 이행을 했더니 속도가 변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드론이 스스로 감지해야 되겠죠? 이런 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몸의 평형 감각. 네. 그리고 이런 거 가속 센서, 각속 센서, 지자기 센서 다 합쳐서 다시 뭐라고요? IMU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서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센서 중에 또 하나 포함되지 않는 게 뭐 하나 있었죠? 네, 기압계입니다. 고도 관련된 거. 그래서 말 그대로 관성 측정 장치니까 고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퀴즈 문제를 사지선다로 낼 건데요. 하나, 둘, 셋, 그죠? 그리고 뭐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제가 사지선답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 드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IMU 구성하는 건요, 가속도 센서, 각속도 센서, 지자기 센서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가보죠. 가속도 센서의 단점은요, 특정 주파수 및 소음, 그 다음에 외부 압력 또는 진동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산업용 분야에 쓰이는 IMU입니다 라고 사진, 그림 첨부했던 거 보여드렸죠? 그거 사실 로켓 같은 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부품으로서.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요, 일종의 IMU는 균형 표현관과 관련한 센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차가 같은 IMU라도 성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요, 이유가 뭐예요? 이 압력, 진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역설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각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이로스코프는요, 그 운동하는 물체의 각도를 계측하는 센서입니다. 각각. 자, 그래서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차량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즘은요, 비싼 것들, 카메라 관련해서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핸드 짐벌 같은 거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웬만하면 곳에는요, 전부 다 이 자이로스코프가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팽이처럼 생겼습니다. 실제로 팽이는요, 뭐예요? 그냥 세웠을 때에는 툭 하고 쓰러지죠. 그런데 팽이를 우리가 손으로 딱 돌렸을 때, 그때부터 뭐예요? 회전 에너지가, 물리 에너지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팽이는 회전을 할 때는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천천히 회전력을 잃으면요, 속도가 느려지면요, 천천히 기우뚱 하다가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회전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균형을 저절로 관성 에너지, 물리 에너지, 회전 원심력에 의해서 얘가 가만히 서 있으려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날로그 방식의 기본적인 자이로스코프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요,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회전하는 거요. 그래서 세차 운동을 하는 팽이는요, 회전 관성으로 인해서 자세를 제어, 회전형, 진동형, 가스형, 광식 등 다양한 제품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XYZ축 각속도계하고요, XYZ축 가속도계를 합쳐서 6축 자이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내부 원, 세로 원, 가로 원, 세로 원, 가로 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바로 이제 아날로그 자이로의
방식이고요. 지금은요, 새끼손가락보다 훨씬 더 작은 고성능의 이러한 전자식 자이로 센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 센서는요, 직선 방향의 움직임을 측정하겠네요. 그래서 가장 큰 핸드폰의 회전 감지하는 거. 그다음에 각도 센서, 자이로 센서는요, 곡선, 정확히는 회전이죠. 이걸 인식한다라고 따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키포인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FC는요,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작은 컴퓨터. 맞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동일하게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두뇌 역할을 하고요. 작은 컴퓨터인데요. 이 FC를 또 이렇게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IMU라는 센서다라고 여러분들 오늘 저하고 학습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IMU는요, 우리말로 관성 측정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빗대어서 여러분들 FC는 두뇌, IMU는 뭐예요? 이렇게 균형 감각, 평형 감각. 그죠?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지하철이나 버스, 손잡이 이렇게 딱 잡고 이동을 하시죠? 이렇게 서서 가시다가 버스 혹은 지하철 갑자기 급브레이크 정지하는 경우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쏠리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예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손에도 힘을 주고 그다음 우리 몸 자체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딱 버티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균형 감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것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IMU입니다. 그리고 그 IMU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구성하는 각각의 센서 몇 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개입니다. 그래서 그 3개는요, 가속도 센서. 영어로 제가 뭐라 그랬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드론을 깊게 학습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가속도 센서는요, 액셀러로미터.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자동차 운전하실 때 우리가 오른발 뭐예요? 악셀을 밟는다라고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악셀 밟으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가속되지 않습니까? 네, 액셀러로미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가속도 센서. 자, 각속도 센서는 뭐죠? 제 손 한번 보시죠. 이 각도 바뀌는 거죠. 드론. 그죠? 드론은 특정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나아갈 때 뭐예요? 수평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제가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천천히 만약 이동한다 했을 때는 거의 우리가 수평인 걸로 착각하는 정도로 이렇게 살짝만 기울여서 이동을 하겠지만 빠르게 드론이 이동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 정도로 각도가 바뀌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레이싱 장르에도 많이 쓰이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전 때 자폭용 드론으로 많이 쓰였던 레이싱 장르인 FPV라는 그러한 장르의 드론들은요, 아예 그냥 이 정도까지도 각도가 바뀌어서 슉 날아가죠. 네. 그러한 레이싱용 드론은요, 1초에 현재 220km까지도 시속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각도가 커지면 속도가 늘어난다,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붙여서 이름이 각속도 센서인데요. 얘는 영어로 뭐라고요? 자이로스코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은 안 배우셨는데 깊게는요, 지자기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기 센서는요, 저번 교시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쉽게 나침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침반이 하는 역할이 뭐죠?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나침반, 빨간 그러한 화살표 침이 사실은 북쪽을 가르치는 건데 그 원리가 바로 뭐예요? 지구에 있는 존재하는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쉽게 느끼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자기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거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차피 이 지자기 센서도 여러분들이 깊게 저하고 학습을 하실 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속도 센서, 각속도 센서, 지자기 센서, 네, 요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처음 드론을 배우는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개념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좀 더 각각 개별로 깊게 학습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이 3가지 센서들이 IMU를 구성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알아야 될 때 제가 이렇게 약자만 또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뭐예요? 네, 지각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빨리 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각, 가. 네, 그래서 뭐예요?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어쩌겠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이렇게라도 무언가 연상시켜가지고, 네, 두 문자 형식으로라도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좀 도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지각이네, 안 돼, 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는 뭐예요? 가속도 센서.
지각의 지는 뭐예요? 지자기 센서. 각은요? 각수 센서. 이렇게라도 한 번에 빨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지자계를 설명할 수 있다. 고도계를 설명할 수 있다. IMU를 구성하는 센서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요. 지자계의 원리와 역할, 고도계의 특성, FC와 IMU, 기압계의 상호 연관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하시기 전에 이번 4주차 1교시하고 2교시는요, 계속해서 동일 반복되어 있는 그런 명칭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FC입니다. 그리고 IMU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교시 때 충분히 학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반복을 하면서 복습하고 이제 별도의 기압계, 지자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학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지자기 센서, 그 다음에 기압계 되어 있죠. 마그네토 컴파스라고도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오 마그네틱 콤파스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각각의 할 수 있는 역할은 지자기 센서로서 동일하지만 이 지자기 센서가 좀 더 정밀하게 특정 지구 자기장을 포착을 해야 되거나 특정 영역에서 좀 더 심도 깊게 작용해야 되는 센서일 경우에는 영문 명칭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압계라고 하는 바로 미터, 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압계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드론하는 분들은요, 보통 고도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공 분야 전반적으로는요, 고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도와주는 센서라서 통칭 기압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대신에 영어로는 바로미터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무인 비행체로서의 드론을 학습하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 보죠. 제 손이 드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고도가 정확하게 유지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조종하시고 측량하시고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실 때 마음이 편안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고도가 바로 돼야 마음이 편하다. 고도가 바로. 그래서 뭐예요? 고도는 바로미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쉽겠네요. 자, 그래서 지자기 센서 들어갈 때 동일하게 지난 교시 때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가능한 점이 안타깝지만 대신에 여러분들 핸드폰 관리자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동일하게 다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이러한 화면에서 센서 들어가시면 되죠. 괜히 여기에 있는 다른 거 누르셔가지고요.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센서들의 성능을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눈으로만 보셔도요. 아, 이 관리자 모드에서 어떤 부분들, 어떤 센서들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만 그냥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현재 드론을 학습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센서 부분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하실 게 뭐죠? 자, 지자기 센서하고 또 뭐라 그랬죠? 고도가 바로. 그래서 바로미터. 예. 핸드폰에도 기압계 있었네요. 네, 그죠? 자, 그래서 핸드폰에 도대체 어떤 기능을 도와주는 걸까? 이 바로미터가. 우리는 핸드폰이 저절로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도 관련해서는 우리 스마트폰에 연관이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플을 쓰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요. 특정 분야, 특히 항공 정비 쪽이라던가 혹은 취미 영역에서는 뭐예요? 등산을 하시는 분들 등산 관련 어플 쓰실 때 그죠? 예, 요거 활용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등산 관련된 어플은요. 자, 첫 번째 특정 국립공원이나 등산을 하시기 위해서 산에 가시는 분들 그러한 등산 어플을 쓰실 때는요. 요즘은 기록도 잘 해주니까요.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는요. GPS 위성 신호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요. 어떤 산입니다. 이러한 등산 어플이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점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시면서 높이가 어떻게 돼요? 지면 기준에서 계속해서 해발 고도라고 말씀을 저는 좀 명칭이 편한데 아무튼 높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장소 그 산에 이 정도 고도의 높이에 있으십니다라고 알려주는 거. 그 기능을 해주는 센서가 바로미터입니다. 그죠? 이렇게 등산 어플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뭐죠?
항공 보조 수단으로서 이러한 스마트폰을 어플을 통해서 쓰시는 분들은요, 말 그대로 어플을 통해서도 고도도 확인 가능하신 거예요. 현재 있는 높이, 그죠?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센서로서 이 바로미터, 기압계가 우리 스마트폰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제 이번 기회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지자기 센서를 가셔야 되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 명칭에서는요, 뭐, 이름이 마그네틱 센서, 이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 분야에서 뭐, 연구 목적, 측정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특히 이제 환경청, 예약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이 좀 주로 해당이 되실 것 같고, 그러한 환경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이렇게 측정 감시 관련해서 이제 수주 계약을 맺는 그런 업체분들에서도 쓰시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구 자기장을 측정을 할 때에도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은 뭐예요? 요즘은 또 어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물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취미 단순 촬영의 영역에서는요 그러실 필요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엔 다양하게 드론으로 임무 비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죠? 이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도로 같은 기반 시설들을 봤었을 때에는요, 뭐 여러분들 거주지에 따라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과거에는 우리 전신주 같은 게 전봇대가, 그죠? 육안에 지상 위에 도로 위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그 전신주 위에 전선이 이렇게 쭉 있었죠. 그래서 이륙을 하거나 비행을 할 때에는 그렇게 위로를 쳐다보면서 전기줄만 걱정을 했으면 되는데, 요즘은요 경우에 따라서 뭐예요? 전부 다 이러한 기반 시설들이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육안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뭐 평범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동일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그 내부에는 뭐예요? 고압 송전선 같은 것들이 매립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전류가 고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 드론에 있는 이 지자기 센서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요, 핸드폰 어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지구 자기장 측정할 수 있는 어플을 설치를 해서 이러한 스마트폰에 있는 지자기 센서의 도움을 받아서 정밀하진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균 지구 자기장 수치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인 드론일수록 이 지구 자기장 영향을 덜 받는,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레저 취미의 영역의 촬영용으로 나온 드론 모델들이 있고요. 엔터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산업용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특화되어 있는 드론들이 있는데, 그러한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 마그네토, 콤파스 혹은 마그네틱 센서, 한마디로 지자기 센서가 굉장히 좋은 고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 자기장에 관련해서 덜 영향을 받지만, 저가의 드론일수록 뭐예요? 지구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마디로 동서남북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할 뿐더러,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 정말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입을 때에는요, GPS 모드 자체가 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측량이든 미션 비행이든 이러한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잘 모르는 장소에, 대부분 드론 미션을 할 때는요, 제가 거주하는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모르는 장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많이 주로 초보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늘은 기본이고 지면도 최초의 이륙을 하기 위한 장소, 선정을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하고 체크를 합니다라는 거, 이번 기회에 같이 스토리텔링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지자기 센서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다시 한번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구 자기장의 개념 조금 심플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구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건요, 통칭 지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 풀이 한번 볼까요? 땅 지자, 자석 자자, 기운 기자네요. 뭐예요? 땅에서 뭔가 느껴지는 자력, 그죠?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자기라고 우리가 그냥 줄여서 부르는 거고요. 자, 좀 더 심플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침반을 이용해서 동서남북 방향이 확인이 가능한 것은 이 지구 자기장, 즉 지자기 덕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동 수단으로서 우리 인류가 어떤 것들을 활용을 했죠? 배도 있을 거고요, 자동차도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비행기, 항공기가 개발이 되었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아픈 문화 역사였지만, 자, 대륙하고 대륙을 이동을 했었을 때, 그죠? 그래서 식민지, 제국주의들이 이제 문화가 이제 식민지 문화로 이제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 한마디로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한다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 주로 활용했던 이동수단은 뭐였죠? 그때는 항공기 없었죠. 그때는 자동차 없었죠. 그래서 선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초창기에 그러한 배를 이용한 선박, 예, 이동을 할 때 방향은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 우리 인류가 지구에는 지작이라는 게 흐른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죠? 하늘의 별을 보고 어디가 북쪽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추측으로서 그렇게 이동을 했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대륙 발견해가지고 미국 대륙을 발견했었을 때 얻어 걸린 거지 않습니까? 원래 미국 가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처럼 지구 자기장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하늘의 별을 보고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이동을 했죠. 네. 그게 뭐예요? 진북, 도북, 자북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이제 세분화 분류가 되는 거죠. 진짜 북쪽, 지도상에서의 북쪽, 네. 자북은 자기장 따라서 가는 북쪽. 네. 이런 겁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렇게 지구 자기장 언급을 한번 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자기 센서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나침반처럼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해서요, 우리 드론, 멀티콥터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 그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드론 자체에 이렇게 지자기 센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측량 관련해서 여러분들 드론 학습하고 계시잖아요. 이 측량 관련된 별도의 장비에도 별도의 지자기 센서를 장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측량 분야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니까 보편화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간혹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별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구 자기장 수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으면요, 지자기 센서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너무 지자기 수치가 올라가면은 이 센서가 측정하기에 너무 힘들다, 버겁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가 오히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상 관련된, 그 다음에 우주 관련된 뉴스에 조금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요, 과거 뉴스 혹시 이런 거 기억 안 나십니까? 태양 폭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위성 통신 신뢰도도 떨어지지만 지구 자기장 수치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들, 그러한 언론을 통해서 뉴스에서 확인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네, 이러한 것들도 뭐 미리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태양이 폭발을 잠깐 해서 이 폭발 에너지가 지구한테 도달할 때까지의 이 거리 시간을 측정을 했었을 때 특정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이렇게 통신, 오류, 지자기, 교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산업 분야에서는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CNN 뉴스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러한 뉴스를 보고 나서 저는요, 직업이 드론 테크니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내가 드론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고민을 했던 경우도 있었네요. 다행히 큰 이슈는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 자기장 수치는요, 우리가 일일이 알아볼 수 있게 되면은 활용하기가 정말 편하겠죠. 그래서 우주 전파센터에서 지자기 교란 단계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캐파라는 단위를 쓰긴 하는데 이거는 관측값이에요. 그런데 캐파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잘 안 쓰시니까 그냥 쉽게 가보죠. 일단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이 등급 이렇게 G1부터 해가지고 G5 나눴고요. 그 다음에 쉽게 이해하시도록 1이 높은 건지 1이 낮은 건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도 구분을 해놨네요. 딱 보셔도요, 뭔가 안 좋을 것 같다, 심각하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 붉은색 계통의 색깔인 거죠? 신호등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되는 피해도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쫙 이렇게 도표를 해드렸고, 이게 캐파, 관측값입니다. 그리고 평균 발생 횟수, 그죠? 여기 보시면 태양 활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태양 폭발 에너지 언급드렸던 게 이러한 거 관련인 겁니다. 지구 자기장 수치가 변화된다라는 게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즘 산업 분야에 쓰던 뭐 레저용 촬영으로 쓰던 간에요, 뭐 기본적인 드론들이요, 이제는
이 기술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예요? 센서의 성능도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처음 초창기에 드론을 했던 시기에 비하면요, 정말 저는 이제 와, 초보자분들이 처음 드론을 접하시기 너무 좋은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이 3등급 정도만 되었어도요, 지구 자기장 수치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드론이요, 제가 전진 버튼을 전진 쪽으로 스틱을 눌렀는데 기체가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는요. 예, 그게 이유가 전부 다 이러한 지구 자기장 때문에 그 당시 기술로서는 지자기 센서가 성능이 조금 현재에 비해서는 안 좋았던 거죠. 네, 이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화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을 잘 하셔서 이 지자기 수치에, 지구 자기장 수치에 따라서 이 지자기 센서가 정확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핵심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도 G4 단계까지는요, 여러분들 드론을 운용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은 주의는 주세요 하는 기준이 요겁니다. 그리고 G5부터는 뭐예요? 자, 일단은 조금 지구 자기장 수치가 높으니까 드론을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뭐예요? GPS 모드가 막 풀리기도 하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세 모드라고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자세 모드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자기 센서 큰 도움을 못 받으니까 수동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거의 뭐 매뉴얼 모드에 근접하는 그러한 형태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원 등급에서 우리가 쉽게 예상되는 피해 같은 경우는요,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어차피 육안으로 보시는데 제가 괜히 뭐 읽어드릴 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전력 시스템 관련된 거,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위성입니다. 그래서 기능 및 운용에 아주 약한 그러한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동물 관련된 거, 그 다음 이렇게 동물들이 움직이는 방향, 그 다음 항법 기능, 우리는 이제 무인 비행체를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하시는 거니까요, 항법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약하지만 그래도 정밀하게, 예, 우리가 여러분들 장거리 비행을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측량을 아무리 넓은 대륙 단위로 측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대륙하고 대륙을 이동하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 G1 등급이다 하더라도요, 자,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까지 이동을 할 때 이 거리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거리가 짧은 거하고 차이가 가장 큰 게 뭐죠? 아주 스타트 지점 A가 동일한 장소지만 B가 여기, 그 다음 B-라고 내가 다시 언급을 정정을 할게요. B-는 여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첫 출발 지점인 A는 동일하지만 방향을 조금이라도 살짝만 틀었을 때 A 지점에 스타트할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도달 거리가 아예 달라지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낮은 수치지만 흔히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인 비행체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국방자산, 군사자산으로서 글로벌 호크 같은 거, 이런 것들 운영을 하는 무인 비행체 영역에서는요, 이런 항법장치 기능, 항법 기능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G2 등급에서는요, 아주 그냥 조금 이제 위성 시스템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상 관제소, 이거 GCS라는 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위성의 자세 보정 또는 궤도 수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거 관련해서 이렇게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죠? 네. 그 다음 뭐예요? 아예 그냥 고위도에서는 HF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조금씩 뭔가 심각해지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예측 가능하시죠? 그 다음 G3하고 G4, G5 점점 가면 갈수록 뭐예요? 아예 그냥 심각해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못 느꼈던 지구 자기장에 대한 개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아, 내가 지금 현재 드론을 운용할 때 지자기 센서 오류인 것 같긴 한데 어떤 원인일까? 이 원인 분석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특히 측량 부분에서는 당연한 거죠. 왜냐? 우리가 드론을 통해서 항공 측량을 한다라는 건 GPS 위성의 통신 도움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밀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자이로스코프, 그 다음 뭐예요? 지자기 센서, 방향,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오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구 자기장 수치가 높으면요, 경우에 따라서 FC 오류로 GPS 모드가 풀린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태까지는 지구 자기장 수치를 말씀드렸지만 전류는요, 주파수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도 있고요. 고전압이 흐를 때는 그래서 뭐예요? 지자기 센서도 반응이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랬어요. 과거에 무인기로 미션 비행 같은 거 하셨을 때 높은 산 위에 있는 송전탑, 보통 송전탑은 뭐예요? 고전압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서는요, 비행을, 드론을 했었을 때에는요, 지자기 센서 오류 같은 것들이 빈번히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지자기 센서가 오류 벌어졌을 때에는요, 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론을 직접 오늘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자, 제 핸드폰을 드론이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큰 맘 먹고, 그래도 내가 드론을 샀어요. 그래서 내가 좀 드론을 바로 운용을 하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조종기 키고, 그 다음에 배터리 드론에 장착해서 전원 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더니, 통신, 바인딩은 원활히 이루어졌지만, 처음에 화면에서 지자기 센서 캘리브레이션 해주십시오라고 상태창에 뜰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한마디로 이 기체한테 X, Y, Z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인식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지면에서 최소한 1m에서 1.5m 정도 기체를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높이를 드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죠? 최대한 수평을 이뤄서 천천히 360도 돌려주시면 OK 한번 화면 뜰 거고요. 그 다음 뭐예요? 세로축으로도 이렇게 기체를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또 360도 동일하게 한 바퀴 딱 돌리면은 이 지자기 센서가 캘리브레이션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성공. 이렇게 뜨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드론을 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캘리브레이션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회전, 돌리는 거. 그죠? 이 과정이 캘리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또 한번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비행하는 장소가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행을 했었을 때 큰 문제가 없으니까 상관없겠지 했는데 다음날 극적으로 어떻게 지구 자기장 수치가 올라가거나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알고 봤더니 주변에 무언가 고전압 시설이 있었는데 어제는 영향을 안 받았지만 오늘은 같은 장소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그때 캘리브레이션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비행을 했었는데 부산 혹은요 전라도 남해 쪽 뭐 이런 쪽 밑으로 쭉 이동을 하셔가지고 제주도나 가셔가지고 드론을 딱 이제 전개를 하시고 비행을 딱 준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캘리브레이션 필요하다.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아예 그냥 이동하신 게 어제 비행했던 장소하고 오늘하고 위도경도 차이가 심해지잖아요. 그죠? 이러한 경우들의 경우에도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이 개념은요, 제가 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너무 깊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힘드시니까 따로 제가 게시판에 동영상을 파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학습하시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더 깊게 이해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게시판에 제가 올려드리는 동영상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션 비행을 했었을 때 잠깐 사진인데요. 자, 그래서 이 기체에 보시면 하단부에 뭔가 측정 장치가 달려있죠? 이거 접니다. 제 뒷모습. 자, 그리고 이러한 미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업단지, 플랜트 이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뭐예요? 지구 자기장이라든가 이 장애물 요소로서 전선 같은 거, 그죠?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매연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내가 육안으로 기체를 보면서 비행을 한다 하더라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예요? 이 조종기 화면이 알려주는 각종의 수치들을 보면서 일종의 계기비행 느낌으로, 실제로 운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지 주변 산업단지라던가 이렇게 전선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10중8구 공장 부분에서는요, 변압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산업 관련된 고전력이 필요한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 지자기 센서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라는 거 언급을 하고 싶네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환경청 미션을 했을 때인데요. 여기도 이제 인천 쪽에 뭐 남동공단이었나요? 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도로 위에서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우측은 일반적인 상가 건물로 보이시면 여기는 전부 다 제조, 그 다음에 화학, 유기화학, 금속
이러한 성격의 제조 생산 라인 공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기화합물, 뭐 VOC라고 하는 그런 유기복합 오염물질 같은 거 측정하는 미션 비행을 했었을 텐데요. 최초 이륙을 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주변 옆에 건물에 변압기가 고출력, 고전압의 변압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요, 이때 여러분들은 보셨을 때 단순하게 제가 이제 가만히 서가지고 조종하는 걸로 보이시겠지만 이때 순간적으로 GPS,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 관련해가지고 지자기 센서가 오류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요거 사실 수동 조종하는 겁니다. GPS 도움 없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량을 하실 때 혹은 다른 미션 비행을 하실 때에도요, 반드시 지자기 캘리라던가 이 주변의 자기장 수치 같은 것들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압계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드론이 이륙 시에 기압과 비행 중인 위치에서의 기압을 계산을 해서 고도를 측정하거나 유지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구를 둘러싼 대기는요, 지구 중력에 끌려있기 때문에 지면에 가까이 갈수록 대기가 조밀해지죠. 네, 그리고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희박해진 거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 다음 대기는 누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박해지면 누르는 힘도 약해지는 거죠. 이러한 누르는 힘을 측정할 수 있다면 현재 내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다라는 계산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걸 원리를 통해서 만든 게 기압계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 동영상을 틀어드렸지만 이 기압계 관련된 거 한마디로 한 번만 이렇게 또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공기의 밀도가 커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고 압력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 부피로 오르게 되는데요. 기압계는 이 부피를 측정해서 고도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서 기압은 늘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을 날리기 전에 지표면의 기압을 측정하고 이 기압을 기준으로 고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원리만 아시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기압이라는 거, 기압 변화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쉬운 건 요거예요. 최근에 북한 오물풍선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 그냥 쉽게 또 밝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놀이공원에서 애기들, 그 다음에 영화나 광고 같은 데 보면 뻔히 나오는 클리셰 있지 않습니까? 풍선 같은 거 사주면요, 애기가 손에 들고 있다가 모르고 놓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부력에 의해 가지고 알아서 뜨죠. 그런데 그렇게 높게 올라가고 있는 이 풍선은요, 계속 한없이 올라가가지고 우주까지 갈까요? 그렇지 않죠. 점점 높은 고도로 도달할수록 기온은 점점 떨어지고 기압은요, 세지기 때문에 찌그러지다가 팽창하다가 터집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 확인할 수 있는 센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자, 여기 미니맵을 보면요, 국내는 아니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네, 그리고 보시면요, 배터리는 이미 0%예요. 그리고 이 신호, 수신 관련해가지고도요, 이슈가 있죠, 센서들이. 근데 현재 고도가요, 헤이트가요. 이야, 6,000이 넘었어요. 그러면 지면 최초 이륙 장소에서 6km 이상 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조금이라도 드론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게 말이 돼요, 교수님? 이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말이 됩니다. 왜냐? 단, 소프트웨어를 해킹을 해서요, 드론의 배터리를 개조를 하고요. 네. 그래서 불법 튜닝을 해가지고 이것 자체가 불법 비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은 할 수가 없죠. 국내 항공안전법은. 자, 그래서 과거에는요, 드론을 정말로 뭐라 그럴까, 연구 목적, 개발 목적, 이런 게 아니고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고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마음에. 여러분들도 조금씩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 근데 좀 위협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짓을 하는 행위들. 그죠? 네. 그래서 불법 개조한 사람들이 과거에는요, 드론 어디까지 누가 멀리 보낼 수 있나, 어디 높이까지 고도 많이 올릴 수 있나 했었을 때. 네, 이런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화면인데요. 그냥 뭐예요? 이렇게 고도 관련해가지고 알려주는 이 수치, 우리를 이렇게 육안으로 고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거 도움 주는 센서가 바로 기압계입니다. 고도가 바로 돼야 마음이 편하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요거 출처가 어디라던가 어떤 것들. 네. 자, 키포인트입니다. 자, 계속해서 동일 반복이죠. 자, 쉽게 키워드로만 이제는 갈게요. 자, 사람으로 따지면요, 뇌, FC입니다. 그죠? 그 다음 사람으로 따지면요, 균형, 평형. 이거 뭐죠? IM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요, 하나, IMU 구성하는 센서 중에 뭐예요? 지각
안 돼, 가. 이거 중에서 뭘 배우신 거예요? 지. 그죠? 지자기세서. 그 다음 또 뭐예요? IMU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기압계, 고도계를 학습하신 거예요.